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3,055만 원.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인데요. 자, 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나스닥 3거래일 연속 상승과 달러의 일부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폭이 좀 있죠. 그리고 리플 487원. 리플도 반등이 나왔지만 살짝 약한 흐름이에요. 우리는 소송과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늘려였던 부분이 강하죠. 지금은 매크로와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기준점행과 CBDC와 XRP, 즉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끝나게 되고 전 세계 CBDC와 XRP, 즉 금융기관의 상용화되는 그 기점에 이미 다른 나라의 매크로와 또 다른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연동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장은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한번 돌파보자고요.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8.99 요거예요. 전세계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반등 나오는 건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거예요. 달러가 차익 실현, 킹 강세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자산시장이 바로 안정화가 되면서 살짝 반등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적 반등에 있고 방향성을 잡는 흐름에 있다. 왜냐하면 1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달러는 너무나 큰 킹 강세에 있다. 요 슈팅 나왔던, 추세를 벗어났던 강한 상승이 요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 실물경제, 금융경제, 자산시장에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다른 흐름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이면에 뭐가 있다? 바로 물가가 있다. 채권 시장에서 내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2%대로 보는 그런 미디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소식과 더불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다음번 통화 사이클, 우리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죠. 정말 큰 대세 상승. 제가 어제 방송을 언급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이죠. 고점이 8천만 원 초반대, 8,200, 300만 원대에서 3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죠. 자, 500만 원대에서 8천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8개월, 9개월, 1년도 안 걸리는 시간이었죠. 자, 그리고 현재 3천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다음번 사이클은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죠. 3억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3억보다 좀 더 높게 가거나 좀 적게 가거나 1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넥스트, 자, 다음번 알트코인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시가총액,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크게 흐려보면 이런 흐름이에요. 통화정책 사이클이 지난 2008년도에 제로금리와 세 차례의 양적 완화에 이은 4조 5천억 달러, 4조 2천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의해서 현재 크게 상승되고 2018년도에 바로 금리 인상 사이클 4회 금리 2.5% 상단을 딱 찍고 끝났습니다. 이때 10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어요. 막대기 길이가 10년이었다면 지금은 뭐죠?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 바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에 더불어서 4조 5천억 달러, 많이 좀 줄였다가 이게 8.8조 달러, 약 9조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죠. 요 부분, 그게 2022년도. 자, 이게 이제 긴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3년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뭐? 통화 사이클이 끝나는 기간이 3년. 자, 그러면 통화 사이클의 길이가 3분의 1 정도, 3분의 1 이상 대폭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통찰력을 발휘해보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죠. 자, 한 달 동안의 차트예요. 자, 이때죠. 통화 사이클 이때 2년간 지루한, 2년에서 3년간 박스권을, 하락과 박스권의 지루한 기간을 겪었지만 엄청난 양적 완화, 다시 한번 제로금리, 그리고 빵 치죠. 자, 우리는 이 다음번 사이클을 기다려야 한다. 이 시장이 시가총액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시장. 자, 요거는 다음번 통화정책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이 사이클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이 사이클이 끝났다 줄어들다 하면서 결국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은 100배 이상 성장한다.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자, 마이클 스웨일러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또는 주식을 팔아서라도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죠. 자, 원래 중기, 단기와 함께 장기, 큰 손들의 손바뀜이 있는 거예요. 중기나 단기는 역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들은 가격만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많이 있죠. 시장의 흐름만을 보고 움직이는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나 쩐주들, 진짜 펀더멘탈을 보고 진짜 찐 실력과 진짜 찐 선수들은 이때 담아갑니다. 아직도 무척 싸다.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어요. 가장 큰 매직 기회 첫 번째는 뭐다? 많이 떨어져서 바닥권에서 기고 있을 때, 지금이죠? 바닥권에서 기고 있을 때, 예전에 이 구간입니다.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300, 500, 500에서 1500 사이를 기고 있을 때, 이때가 매직 기회였다. 그리고 8개월 만에 단방에 8200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했다. 지금 또한 이 저점을 깰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은 낮지만 깰 수도 있다. 깨게 된다면 반스까지 들어가는 거죠. 단 내가 건드리지 않을 자금으로.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는 무척 밝다. 미래는 무척 밝지만 현재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은 원달러 환율 막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아,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어. 코인 시장 비트코인 1,000만원 갈 수도 있고, 아,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 아,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속화가 된다. 개인 사업자가 문을 닫는다. 이런 소식들이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통 이런 소식이 뒤덮을 때 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내가 사고 40에서 70으로 열어둔다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 100배 이상 먹을 수가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NFT 4차 산업혁명에 바로 코인이, 블록체인이, 리플과 XRP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전세계 증시의 흐름을 한번 보고 가시죠. 나스닥 기준인데요. 고점 대비 36% 빠지고 강하게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또 강하게 떨어졌어요. 상당히 탄력적이죠, 미국 증시는. 그리고 반등이 3거래일 가까이 빵빵빵 찍은 거예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다. 이 기간 동안 바로 CME 페드워치에서 0.75% 금리 인상 확률이 90%에 육박합니다. 0.5%는 10%, 9대 1의 비중이죠. 그러나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 있다. 다우도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고점 대비 빠그러지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그러졌다가 기술적 반등 나와 있는 상황이다. 시장은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 있다. 현재 니케이도 큰 흐름에서 비슷한 흐름입니다. 3거래일 가까이 강하게 반등 나왔다. 빵빵빵. 그쵸? 그래서 조금은 더 방향성을 찾는 과정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성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언급드리는 거예요. 코인과 블록체인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큰 흐름에서 상방향, 시장의 100배 이상 커진다는 것은 100%이다. 기정사실화이다. 지난 문명의 수백 년간 기업, 즉 주식이 문명의 중심에 있었다. 대량 생산의 문명이 중심에 있었다. 이게 바로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바로 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그리고 지금까지 대량 생산 체계, 지구가 아프고 탄소가 망가지고 코로나 팬데믹이 다가왔고, 그리고 공유경제가 오고, 지금처럼 4차 산업이 오는 문명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을 대체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이 코인이자 NFT이다. 이 중심에 리플과 XRP와 CBDC가 있는 부분이다. 제 방송에서 CBDC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설계 이유가 바로 리플, 즉 CBDC 노일 설계 이유가 CBDC, 전세계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에 옮기는, 이동시키는 디지털 물질이, 연결 브릿지 통화가, 연결 브릿지 자산이 바로 리플과 XRP이기 때문에. 자, 지금 리플의 가격이 488원, 500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힘들죠. 지치고 힘들 겁니다. 왜? 아직 우리 세상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다가오기 때문에, CBDC의 세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 155조 달러, 대한민국 돈으로 20경원입니다. 전세계 노스트로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어가는 돈이죠. 이것만 합쳐도 21경원이 넘어가겠죠. 그쵸? 천문학적인 돈의 액수를 넘어간 거예요. 리플의 시가총액은 이거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코인 세상이 현재 상용화가 되지가 않았죠. 더불어 NFT와 CBDC와 이런 세상이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가 막 깔려나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도권에 수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점에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때는 다른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이겠죠. 그리고 리플은 하나의 자산입니다. 왜? 전 세계 금융기관들과 중앙은행들과 채택하는 CBDC를 채택하는 국가와 금융기관이 늘어날수록 얘는 가격이 높게 설계돼야 더 많은 양의 바로 거액결제용 도매용 CBDC를 옮길 수가 있어요. 얘는 1000억 개로 발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분의 1 드랍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에 중요한 건 얘는 가격이 올라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CBDC를 상용화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XRP를 바로 금융기관에 꼽히게 되는 금융기관이 늘어날수록 XRP의 가격은 자산으로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나스닥의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통화 사이클이 10년이었다. 이게 3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줄어들었다. 3분의 1 정도로. 2008년도에 제로금리와 세 차례의 양적 완화에 이은 그 부분. 2018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회와 함께 시장은 빠그러집니다. 자, 이게 총 10년이었어요. 자,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제로금리와 함께 다시 한번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2022년이에요. 자, 과연 금리 인상 그 사이클이 언제 끝날지 제가 봤을 때는 3년 기준점이다. 막대기 길이가 대폭 축소가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엄청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까지 가게 되는 달러의 한계치에 봉착하게 되는 현 법정화폐 시스템과 중앙은행의 금리를 통한 바로 자본주의의 성장 시스템이 끝나가는 현재 통화 시스템의 한계를 바로 CBDC가 도래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질적 완화 더불어서 바로 통제의 세상, 좋지 않은 부분이죠. 이 CBDC의 세상을 준비하는 첫 번째 설계는 리플과 XRP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나스닥 한 장의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미 다수 하원 의원 연준 CBDC 발행 관련 입장 명확히 할 것 요청. 자, 미국의 의원 시스템을 보면 상원과 하원으로 돼 있죠. 하원은 재정을 담당합니다. 상원은 외교와 완보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면서 중요한 건 하원이 재정을 담당해요. 자, 중요한 건 연준 CBDC 발행 관련 입장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더 블록에 따르면 다수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들이 FRB 부의장 레이널 브레이드의 서한을 발송, CBDC에 대한 연준의 의견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준이 미국 국민 개개인을 위한 개정을 만들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특히 연준 지도부가 디지털 달러, CBDC 추진을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다. 지난 5월 레이널 브레이더는 암호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의회 및 행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당연한 부분이죠. 제도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디지털 달러, CBDC 관련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지 의회의 직접 승인 없이 CBDC 모델을 수립할 수 없는지 등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레이널 브레이드 연준 부의장은 9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미디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제도권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죠. SEC와의 리플과의 소송으로 인해서 시간을 끌고 있지만 이 CBDC의 세상과 토큰과 코인과 NFT 그리고 STO 이런 모든 블록체인의 세상들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바로 연준 CBDC 이면에 리플과 XRP가 최정점의 심장에 이미 있다. ISO 2002D에는 바로 연준이 미국과 연준이 있는 부분이다. 미국 국채시장 물가는 이미 2%대. 내년 추석 파월은 비둘기이다.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우리는 다음번 금리 인하 사이클과 양적 완화, 질적 완화, 다음번 통화 부양책을 기다려야 된다. 그 이면에 법정화폐, 현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와 엄청난 달러가 풀어당기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과 전세계 자산시장에 엄청난 쩐들이 달려들겠죠. 지금은 수도꼭지를 잠갔던 부분이죠. 그 수도꼭지가 풀릴 때, 그때 풀리기 전까지 열심히 모아간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찾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인가 봤더니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2%대로 내려왔다. 채권 시장의 반영, 연준 태도 바뀔까? 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이 시장이 반영하는 부분이 자, 조금 있으면 2%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보게 되면
다음 주 연준은 75bp 금리 인상이 유력합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은 2%대로 내려왔습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가 2%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미국 국채 수익률과 물가 연동 채권 차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물가 연동 채권을 TIPS라고 합니다. 약자로 물가 연동 채권은 물가를 감안해서 그때그때 이자를 줍니다. 일반 국채가 물가 연동 채권보다 액면 이자가 높지만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면 바로 물가 연동 채권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겠죠. 당연한 부분이죠. 그런데 보통 국채를 들고 있다가 물가 때문에 앉아서 손실을 보느니 차라리 물가 연동 채권을 사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국채 마이너스 물가 연동 채권은 2%인데 이때 2%가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을 뜻합니다. 물가가 2%보다 낮을 것 같으면 보통 국채가 유리하고요. 2%보다 높을 것 같으면 물가 연동 채권이 유리하다는 거죠. 2%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통 국채와 물가 연동 채권의 수익률 차이가 향후 물가 전망을 반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국채 시장은 국채 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지났다. 물가가 차츰 떨어질 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전자 크게는 진짜 추세적으로 트렌드로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크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다만 슈팅 나왔던 부분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대 요 슈팅 나왔던 부분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하게 되는 그 기점과 그리고 연준의 비둘기 통화 제로금리와 또는 통화 금리 인하와 그리고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연동되는 그 부분. 그래서 다시 말해 미국 국채 시장의 기대 인플레는 2년부터 5년까지 모조리 2%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년도 하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채권 시장은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참고만 그냥 합니다. 버리지는 않아요. 참고만 한다. 그러나 통화 사이클이 이미 한계에 봉착을 했고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0.75% 올리고 다음번에 0.25일지 0.5%일지 그 다음에 0.25 그 다음에 끝일지 그리고 조금 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가 크게 흔들거리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하게 되는 시스템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기준점에 잡아서 금리 인하, 파월의 비둘기, 물가 연동 채권, 기대 인플레이션은 2%를 반영하면서 통화 사이클이 이제 종점 상단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죠. 참고만 하시고요. 크게 파고를 치면서 노이즈와 함께 시장은 크게 흔들거리면서 100배 이상 성장해 나갑니다. 크게 바람이 휘몰아칠 때 쫄지 마시고 여유자금으로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훌륭한 투자 대상이라고 하는 세상이사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바로 매입을 지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투자 대상이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리플이건 또는 다른 알트코인이건 또는 훌륭한 기업이건 본인이 훌륭한 펀더멘탈의 대상에 대해서 싸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지금은 여유자금으로 모아가기에 최적의 구간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